12학년도 국민대학교 조형 실기대회 수상작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린선 브랜드에서는 금상과 동상 이렇게 큰 상이 두 개가 나왔는데요. 수시 특별 전형까지 잘 준비해서 끝까지 합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 총 3부로 진행이 됐었죠. 1부 문제는 주어진 모나미 볼펜을 분해하고 그 주조의 특징을 관찰하여 제시된 행성들의 환경 조건에 적합한 놀이터를 볼펜의 구성 요소를 활용하여 디자인하고 표현하시오. 그러니까 달과 목성에 어울릴 수 있는 놀이터의 놀이도구, 놀이기구를 만드는 문제였죠. 모나미 볼펜을 분해해서 그 구성 요소를 가지고 활용을 하라는 거였는데, 이따 수상작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모나미 볼펜의 바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심지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이 놀이기구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어찌 보면은 그 구성 요소 중에 하나는 스프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스프링으로 얼마큼 이 탄성과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을 적극적으로 했는지가 어찌 보면 수상의 당락을 좀 좌우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과 목성, 달은 그야말로 중력, 무중력 상태라고 저희가 알고 있죠. 방방 떠다닐 수 있고 뜰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목성은 어찌 보면은 이렇게 좀 달라붙는, 지면에 달라붙는 중력 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또 어찌 보면 상황을 연출을 해야 됐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놀이기구를 어떤 구조를 통해서 조합을 얼마큼 또 잘 하고 완성도 있게 잘 끄집어냈는지, 이런 부분들이 수상의 당락을 좌우했습니다. 조건으로 한번 살펴보면 화지는 반드시 가로로 놓고 화지 중앙에 세로선을 연필로 그려서 2등분, 그래서 왼쪽에는 달 환경 해석의 놀이터, 오른쪽에서는 목성 환경 해석의 놀이터를 표현하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그 실기대회에서는 이런 식의 좌우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내는 편입니다. 정시에서는 사실 이런 식의 문제를 낸 적은 없었죠. 근데 서울대라든지 이화여대라든지 과기대, 시립대, 이 학교들, 공통적인 최상위권 학교들에서는 하나의 문제 유형이 아니라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의 시각, 어찌 보면 디자인, 레이아웃을 중시하는 시각 디자인형의 문제,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그리고 제품이나 공간이나 입체 모델링, 구조와 관찰 표현을 중시하는 그런 식의 문제들을 두 번째 문제를 내기도 하는데, 이런 식의 문제들이 국민대학교에서의 그동안은 정시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충분히 올해, 내년, 혹시 그 이후에 정시에서는 이런 식의 두 가지의 어찌 보면 형식을 묻는 문제들을 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대학교 유형은 정시에서는 이래라고 단정 짓는 것 자체는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 좀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조건들. 또 다른 조건을 보면 행성과 배경은 그리지 마시오. 놀이터의 전체 또는 부분만 그려도 무방하다. 다른 요소들에 시간 쏟지 말고, 이게 3시간 반, 그러니까 정시에서는 5시간의 시험이지만 시간이 실기대회에서는 현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다른 요소들보다는 이 놀이기구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조건을 낸 것 같습니다. 제공된 도구만 사용하되, 제공된 도구를 되게 다양한 재료들을 줬습니다. 작년 정시에서도 학생들이 표현하기에 좀 애먹을 만한 재료 플러스 연필만 주는 게 아니라 작년 정시부터도 여러 가지 표현하기에 톤을 깔기 좀 쉬운 재료, 그리고 묘사하기 좀 더 쉬운 재료, 각각 학생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함에 있어서 그렇게 힘들지 않을 법한 재료들을 다양하게 제공했다라는 부분은 작년 정시, 올해 실기대회, 아마 올해 정시에서도 재료로 고생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부 문제를 살펴보면 주어진 평면 재료, 투명 반사 오로라 필름입니다. 재료를 전개도, 자료 2A 같은 경우는 이제 전개도를 준 겁니다. 전개도에 따라 손으로 입체화하는 변화의 과정을 표현하시라는 문제입니다. 익숙한 문제 유형과 익숙한 어찌 보면은 형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화의 과정을 표현하시오라는 문제는 발상가 표현 과목이었긴 하지만 3학기가 포크레인, 굴삭기 변해가는 과정을 표현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 변화의 과정은 국민대학교 정시 재작년이었죠. 스탬플러를 사용하는 방법을 스탬플러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방법을 과정에 맞게 표현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게 좀 다른 얘기, 다른 학교 얘기긴 하지만 건국대학교 리빙 디자인과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도 이 종이 상자를 손으로 접고 있는 모습을 가정에서 결과로 보여주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3단계를 통해서 표현하는 문제 유형들이 좀 많이 요 근래에 많이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짠 하고 만들어진 결과물만이 아니라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사고력과 상상력도 보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질감을 투명 반사 오로라 필름지라는 재료를 사실은 국민대학교든 최상위권 학교에서는 많이 출제를 하는 편이거든요. 국민대학교 기초조형평가로 바뀐 두 번째 해에도 필름지를 주고 그 가위로 충분히 가공할 수 있고 형태를 만든 후에 그 필름지에 비춰지는 크레올라와 실제 크레올라를 그리시오라는 문제를 기초조형평가 정시에서 나왔던 적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찌 보면은 왜곡과 굴절, 이런 현상적인 표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문제들도 최상위권 학교들, 특히 국민대학교에서는 많이 출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고 정시에서도 충분히 나올 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주어진 관찰 대상을 참고하여. 관찰 대상은 토끼와 의자 형태입니다. 아래 이야기를 그리시오. 아득히 먼 옛날 우주에 땅콩 행성이 있었다. 그 주변을 커피콩 위성이 돌고 있었다. 그 행성에는 세 개의 의자가 있었고 토끼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땅콩 한 개, 커피콩 한 개, 그리고 의자, 토끼, 이 네 가지의 상황과 사물들을 이용해서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스토리텔링을 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약간 그 꼴뚜기, 예전에 실기대회에서 나왔었던 이런 바닷속 공간에서의 어느 그 문장을 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꼴뚜기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문제의 오마주였다고도 보여지고요. 이런 식의 간혹 실기대회에서는 스토리텔링을 주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에 관련된 문제들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실기대회에서만 그럴까요? 정시도 어찌 보면은 지금 국민대학교 정시가 2년 주기꼴로 문제 형식들과 유형들이 조금씩은 바뀌고 있거든요. 첫 해와 그 다음 해에는 사실 기초 디자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식의 문제들, 아까 말씀드렸던 필름지에 이 크레올라가 비춰지는 형태를 표현하는 문제나 비닐 지퍼백에 수건과 물통을 집어넣고 그거 이외의 다른 사물을 배경에 나열해서 표현하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그 2년간 조형과 표현 중심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2년간은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을 오마주해서 응용을 해서 정원을 디자인하는 식의 어찌 보면은 스토리텔링, 그리고 아이디어, 상상력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탬플러를 사용하는 방법을 표현하시오라고 하는 이런 논리적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상상력도 필요한 문제도 나왔었고, 그리고 바닷가재를 도형으로 조합해서 나오는 문제들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 2년간은 첫 해와 그 다음에 나왔었던 그런 기본적인 기초 조형이라는 게 관찰과 조형과 표현이다라는 문제를 좀 벗어난 문제가 2년간 나왔다면, 또 작년에 나왔던 문제는 지극히 첫 해와 그 다음에 나왔었던 주제와 유사하게 기초 디자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물들을 나열하고 그 사물들을 가지고 긴장감을 표현하시오, 공간감을 표현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를 낸 거거든요. 뭐 2년 주기설이라고는 하지만 올해 또 작년과 같이 이런 조형적인 측면을 강조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반면에, 전혀 다른 형식의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 그림들처럼 지금 그리고 설명하고 있는 이 세 번째 실기대회 스토리텔링을 중시하는 이런 식의 문제들처럼 이런 형태의 문제들도 충분히 정시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로 다시 돌아오면 사실 이 그림에서 평가하기는 교수님들이 되게 쉬웠을 것 같아요. 이 주어진 이미지의 토끼의 그 시점으로 그대로 그린 학생들도 있을 거고, 본인의 스토리텔링상 토끼가 지금 커피콩 이성들이 돌고 있다고 하잖아요. 땅콩 행성에 토끼가 이렇게 앉아 있고 거기에서 돌고 있는 커피콩 이성들을 토끼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바라보고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바라보고 있는 토끼를 잘 그릴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 반려동물을 조금이라도 잘못 그리면 되게 기괴해진다라는 걸 알잖아요. 눈, 코, 입이 달려있고 굉장히 귀여운데 비례가 조금이라도 어색해지거나 인상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은 이 그림에서는 이 학생은 그림을 잘 그린 학생이 아닌데 평소에 드로잉 연습을 많이 안 하는 학생인 것 같아 라고 무의식적으로 교수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드로잉력이 얼마나 좋냐 안 좋냐를 일차적으로 먼저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스토리들이 감성적으로 잘 접근이 될 수 있는지를 보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부 문제 같은 경우는 상상력과 논리력을 본 문제라고 보여지면 2부와 3부 문제 같은 경우는 주제는 되게 거창하고 조건은 까다롭지만 결국은 드로잉력을 보고자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진 학생들이 선발이 됐겠죠. 자, 이제 수상한 학생들의 실제적인 수상작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상 받은 학생의 그림인데요. 일단은 대전그린섬에서 국민대학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작년에도 정시에 국민대를 준비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적 때문에 1단계에서 아쉽게 불합격이 돼서 다시 올해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좋은 어찌 보면 수상의 결과를 얻어서 조금 더 작년엔 정시에서 실패를 봤지만 올해 수시에서 합격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게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잡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생각보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보다 시간이 되게 촉박했기 때문에 그 촉박한 시간 내에 아이디어 완성도를 어떻게 끌고 갈지 이것 쪽으로 아이는 일단은 좀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달과 목성의 환경이 테마였기 때문에 각각 중력이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었으니까 그 부여하는 물체와 아래로 가라앉는 물체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학생은. 그래서 목성 같은 경우는 가라앉는 물체가 놀이기구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물체가 좀 더 그거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자이로 드롭이 떠올랐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이로 드롭이라는 물질 자체가 어찌 보면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시점으로 표현을 하는 게 훨씬 더 그 뷰에 대한 이미지를 잘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생각을 해서 시각화하는 과정까지를 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우측 부분에 대한 어찌 보면 조금 더 좋은 점수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까 제가 이 볼펜 부품 중에서 여러 가지의 부품 중에 어떤 게 좀 중요할까, 주로 사용을 해야 될까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아무래도 스프링이 가장 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학생도 스프링이라는 특성이 워낙 뚜렷하고 그걸로 스토리텔링을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목성의 중력을 완충할 수 있도록 스프링이 연결이 되어 있는 자이로 드롭을 구성하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디어와 그런 기능적인 구조적인 부분까지도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그림이다라고 보여지죠. 왼쪽에 이제 달 같은 경우는 가볍게 떠오를 때 완전히 날아가 버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회전목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잘 구부러지는 볼펜심으로 원형 틀을 만들고 탈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틀을 따라 둥둥, 그러니까 둥둥 떠다닐 수 있는 놀이기구를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스프링을 사용해서 통통 튀어다닐 수 있도록 기능을 또 강조한 거고요. 그러니까 대상 받은 그림 같은 경우도 저도 살짝 다른 이제 그 그림을 봤는데 대상 받은 그림을 우측에는 이제 시소를 선택을 했고 왼쪽 달 같은 경우는 스프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의 형상처럼도 보여져요. 좀 상상력이 가미된 그림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스프링 다리로 만들어져 있는 이동하면서 둥둥 이렇게 떠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생물체의 형상을 띈 놀이기구를 디자인했더라고요. 대상 그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스프링을 얼마큼 적절하게 잘 사용을 했냐, 탄력성에 의해서, 탄성에 의해서 아이디어, 구조를 얼마큼 잘 보여줬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수상의 어찌 보면 중요한 요인이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동상을 수상한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그림에서 인상적인 건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이 왼쪽 편에 있는 아이템은 그네입니다. 그네가 지면에 기둥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둥둥 떠다니는 그네를 표현을 한 겁니다. 아이디어 상에서 일단 한눈에 정확하게 딱 드러나죠.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꼭 바닥에 붙어 있지 않고 둥둥 떠다녀도 그게 또 사실은 뭐 떠다닌다고 해서 무게중심을 못 잡는 것도 아니고 날아가 버리는 것도 아니고 불균형해서 위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한 거고요.
우측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소를 그렸어요.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에 대한 표현. 물론 상승되는 부분도 있지만 가라앉으면서 그 다음에 있는 사람,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다시 떠오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표현을 한 건데, 이 그림은 레이아웃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게 가라앉는 느낌, 땅에 붙어 있는 그 중력에 대한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화면 윗부분을 다 비워놓고 아랫부분에만 물체들을 다 배치를 하게끔 한 겁니다. 레이아웃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찌 보면 상황에 어울릴 수 있는 연출을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두 학생 모두 금상, 동상 받은 학생들, 뭐 어떤 학생은 금상을 받아서 어떤 학생은 동상을 받아서, 물론 상의 높고 낮음도 있지만 각각 그림들의 특장점들, 아이디어의 그리고 구조에서의 장점들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두 그림 다 좋은 그림이었다, 좋은 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상 실적을 기반으로 한 수시 특별 전형을 국민대학교 지원을 하게 될 텐데요. 각 과마다 2명씩 선발을 수시 특별 전형에서는 합니다. 단 시각 디자인과만 1명의 선발을 하고요. 최저학력 기준, 학생부에 대한 교과 성적의 최저학력 기준이 디자인과가 3과목 3등급 이내, 전 과목 통틀어서 3등급인 과목이 3과목 이상만 되면은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공예과가. 디자인과는 2등급 과목이 전 과목 통틀어서 3개 이상만 되면은 디자인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게 학생부 최저학력 기준 조건이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에 충족이 됩니다. 이게 국영수, 국영사 주요 과목만 포함된 게 아니라 전 과목, 교과 성적에 기재되어 있는 전 과목에서 3등급 혹은 2등급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학년, 한 학기에서 이 세 등급이 나와도 그러니까 2등급이 3개가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동일한 과목, 뭐 예를 들어 1학년 1학기 때 사회에서 3등급이 나왔고 2학년 1학기 때도 사회에서 3등급이 나왔으면은 같은 사회라서 하나만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과목 상관없이 중복 상관없이 3등급 3개 혹은 2등급 3개만 들어가더라도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1단계, 2단계 나눠져 있어요. 1단계는 입상 실적, 그러니까 금상 받고 대상 받고 은상 받고 이 수상 실적만 가지고 1단계를 판가름 하고요.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면접이 45%가 들어갑니다. 45%의 면접이 단순히 그냥 뭐 인적성에 대한 부분만을 묻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가거든요. 10점 이내에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가는데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면접의 내용들도 그리고 면접의 점수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1단계 성적, 수상 실적이 40%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가 15% 반영이 돼요. 이렇게 100%로 합산을 해서 선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 교과는 국어, 영어 과목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과목에 대한 15%의 반영 비율은 물론 1, 2등급 나오는 학생들이면 당연히 좋겠지만 학종을 준비했던 학생이 실기대회에서 수상을 한 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4, 5등급인 학생이라 하더라도 일단 수상 실적이 좋고 면접, 포트폴리오 플러스 면접이 되게 좋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합격에 대한 부분에서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면접에서 아까 포트폴리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과를 지원하더라도 나는 예를 들어 뭐 공업 디자인과를 지원을 할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가 공업 디자인과 특별 전형으로 들어간 친구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 동상을 받은 친구였는데 국민대 공디과에 합격을 했어요.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에 굉장히 빠져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자동차 운송 디자인과에 그때 합격이 됐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7살 때부터 꾸준히 자동차를 어렸을 때부터 그렸던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파일로 만들어서 포트폴리오 북을 만들어서 면접할 때 가져간 겁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만든 게 아니라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찌 보면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져와서 합격된 경우들도 있었고, 어떤 학생은 시각 디자인과에 지원을 해서 합격한 학생이었는데 시각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뭐 평면 디자인, 평면 포트폴리오, 그래픽 이런 것들만 준비해 온 게 아니라
입체, 뭐 인테리어라든지 여러 가지, 혹은 뭐 공간 디자인이라든지, 혹은 자화상을 입체물로, 그 조각으로, 조소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어, 포트폴리오를 만든 학생도 시각 디자인과에서 합격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내용을, 자기의 스토리를 어떤 형식을 통해서 표현을 해내느냐. 근데 그게 뭐 앞전에 자동차 얘기했던 것처럼 한 의문만 쭉 파는 아이도 있었고, 그 아이에 맞는 스토리텔링이 그 포트폴리오에 잘 작성이 되면 되는 것이고요. 시각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범위가 조금은 더 넓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자기의 스토리를 다양한 재료들을 통해서 표현을 한 학생도 분명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표현을 하는 게 포트폴리오에서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일단 가장 첫 번째 스토리텔링을 잘 잡아내는 거. 예. 그리고 그 스토리텔링을 어떤 재료들로 다양하게 풍성하게 풀어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요. 그런 것들 잘 글쎄요, 학원에서 잘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면접까지도 쉽게 잘 풀려서 합격까지 수능 보기 전에 합격에 대한 결과를 얻고 입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게 또 국민대학교잖아요. 예, 그런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한 친구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포트폴리오나 면접에 대한 부분들 궁금하거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